네, 좀 앞 시간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까지 봤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첫 번째가 시장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럼 시장 실패라는 게 뭐냐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장 실패 원인이라는 거는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이 얘기죠. 네. 첫 번째가요. 불완전 경쟁이 일어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이 실패한다. 그럼 불완전 경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독점, 과점, 네, 독점적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뭐 독점이나 과점 같은 게 대표적인 게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두 번째, 네,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이 실패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 공공재의 존재예요. 공공재의 존재. 이 공공재도 시험에 별도로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이 공공재라는 거는 뭐냐면 이 공공재의 원뜻은 비경합성이라든지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지닌 재화를 우리가 공공재라고 부릅니다.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 비경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경합이라는 건 다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비경합성은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굳이 싸워가면서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늦게 가면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살 게 없죠. 그건 경합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기려면 내가 빨리 가야 돼.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내든지. 맞아요? 이게 경합인데 비경합성이라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과서적인 표현은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내 소비에 영향을 주지가 않아요. 이게 비경합성이에요. 뜻은 굳이 모르셔도 돼요. 비경합성이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구나. 그러니까 비배제성은 뭐냐면 내가 대가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소비에서 배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종의 무임승차입니다. 무임승차.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려고 그러겠죠. 만들어봐도 사람들이 서로 사겠다고 다투지도 않고 돈도 안 내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해요. 중요합니다. 시장에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과소 생산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10개인데 8개밖에 안 만든다는 뜻이에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게 10개인데 12개 만드는 거는 과대 생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10개인데 8개 만드는 걸 뭐라 부른다? 과소 생산.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을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라 그래요. 그럼 앞으로 과소, 과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시장 실패라는 뜻입니다. 과소, 과대라는 말이 나오면 시장 실패야. 그러니까 공공재는 시장 실패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안 만들어.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줘? 정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공재 대표적인 게 도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국방, 치안 이런 것들 시장에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정부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주는 거 우리가 보통 뭐 공공재를 얘기할 때는 정부가 만들어줄 때 보통 공공재 이렇게 부르죠. 왜? 시장에서 안 만드니까. 공공재, 비경합성, 비배제성, 무임승차,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만들지 않는다. 과소 생산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 규모의 경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 단가, 비용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도 그래. 비용 감소 산업 또는 비용 체감 산업. 비용 감소 산업. 결국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일 큰 애들만 살아남아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작은 애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결국 나중에 혼자만 남거든. 자연스럽게. 자연 독점이라고 그래요. 자연 독점이 발생해.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하죠. 자연 독점, 시장 실패. 자, 5번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게 공평하지 않고 서로 다르게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보의 비대칭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입니다. 이 도덕적 해이가 뭐고 역선택이 뭔지는 전에 11월 12월 때 설명드렸는데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그냥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발생하면 시장 실패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시장 실패 원인이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거는 시장 실패 원인이기도 하지만 뭐도 된다. 정부의 그렇죠. 시장 개입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큰 제목들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도 시장 실패 원인이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이죠. 역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무임승차도 마찬가지예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전부 다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이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이 된다. 자, 그런데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 원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다. 아니다. 이 완전 경쟁을 의미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이런 게 있거든. 동질성. 제가 전에 완전 경쟁 시장 할 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뭐였어요? 상품의 동질성이라 그랬죠. 상품의 동질성은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닙니다. 알아두세요. 정보의 비대칭이지 정보의 대칭 그러면 안 돼.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 그런 것들도 조심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보의 대칭 그러면 시장 실패 원인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 비대칭. 오케이. 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233페이지예요. 자, 시장 실패 원인까지 봤고요. 세 번째. 자, 시장이 실패한다든지 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죠. 지금까지는 뭘 봤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이유, 개입 근거 여기 대해서 공부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는 오케이.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 시장 개입 수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장 개입 수단이라는 것은 말을 바꾸면 정책 수단이 되겠죠. 시장 개입 수단, 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쟤는 좀 간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얘는 더 자주 나와요. 시장 개입 수단의 빈도가 더 높아요. 이 시장 개입 수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 이 세 가지가 있다.
직접 개입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규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직접 개입이에요. 그럼 시험에서 어떤 걸 잘 물어보냐면 직접 개입의 사례를 잘 물어봐요. 직접 개입의 사례를 잘 물어봐요. 우리 교재 보시면 233페이지 2번에 직접 개입 돼 있죠? 거기 보면 이런 말 돼 있어요. 이번에 직접 개입 교재 한번 보세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수요 공급량을 통제하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부가 직접 정부가 직접 사들이는 거야. 또 정부가 직접 팔아. 정부가 직접 만들어줘. 이게 직접 개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가격을 통제하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느냐 여기 보세요. 얘 보세요. 얘가 중요하다고요. 토지은행제도, 공영개발, 토지수용, 선매 요까지는 일단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뒤에 도시개발사업 이런 말들 보이시죠? 그리고 그 뒤에 공공임대주택, 보금자리 주택 건설은 직접 개입일까 아닐까? 맞아요. 보금자리 주택 건설 정부가 직접 건설해 주는 거거든. 보금자리 주택 건설 직접 개입입니다. 사례를 알아놔야 돼. 사례. 그럼 간접 개입은 뭐냐? 간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시장의 틀이 유지가 될까요? 시장의 틀이 깨질까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사고 팔고 다 해버리면 시장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럼 이건 시장을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거든 이게. 직접 개입은. 정부가 직접 사고 팔고 다 하겠다는 얘기니까. 원래 수요와 공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는 일인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사고 팔고 다 하겠다는 얘기는 시장의 틀이 깨진다는 얘기지. 맞아요? 시장의 불신이야. 근데 간접 개입은 뭐냐면 그렇게 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간접 개입은 시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시장의 기능을 통하여 시장의 틀은 그대로 두고 이런 개념이겠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간접 개입 한번 봐보세요.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또는 그 기능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말들을 왜 하느냐면 시험에서 다음 중 직접 개입을 찾아라 이렇게 제일 잘 내. 그렇게 내는 게 보편적이야. 그런데 그렇게 안 내고 출제자가 만약에 다음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중에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뭘 찾아라는 겁니까? 직접 개입 찾아라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시장의 기능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 무슨 개입이야? 그렇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의 기능을 통하여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개입이다? 네, 간접 개입이야. 어찌됐든 간접 개입도 사례가 중요해. 그러니까 간접 개입 거기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통해 이 말도 줄을 쳐놓으세요. 그게 간접 개입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간접 개입 그러면 쉬운데 그냥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이래버리면 난이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간접 개입인데 간접 개입은 대표적인 게 여기 보세요. 세금 동그라미 세금 동그라미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부담금 보입니까? 부담금 동그라미 하세요. 그럼 별표까지 하세요. 부담금은 대표적인 간접 개입이에요. 부담금 개발 부담금 대표적으로 부담금 간접 개입.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금융이란 말 있죠. 금융 동그라미 했어요. 우리 밑에 교재에 보면 박스에도 잘 정리가 더 잘 돼 있는데 사실은 금융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LTV, DTI 규제예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나 DTI를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지금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있죠. 네. 간접 개입이에요. LTV나 DTI를 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거든. 간접 개입. 직접 개입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그 토지 정보 제공,
지리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간접 개입이다. 자, 간접 개입 부담금, 대부 비율, 뭐 세금 얘기 나오면 간접 개입이에요.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 전부 다 간접 개입. 정부가 직접 사고 파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네. 자, 이제 이용 규제입니다. 이용 규제는 법적, 행정적 수단이에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하는 거예요. 못하게끔. 그게 이용 규제예요. 교재 보세요. 이용 규제. 둘째 줄에 보니까 법적 행정적 조치에 의해 이렇게 돼 있죠? 네. 법적 행정적 조치에 의해. 아주 강력해요. 강력해요. 직접 개입도 강력하겠죠? 네. 그죠? 네. 이용 규제도 강력해요. 그러면 이 이용 규제와 직접 개입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직접 개입은 정부가 사고 판다 그랬잖아. 네. 소유권의 변동이 와요. 근데 이용 규제는 소유권의 변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이용 규제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이 초래된다, 초래되지 않는다. 초래 안 돼요. 이건 규제만 하는 거야. 하지만 직접 개입은 사고 팔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이 따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거. 네, 지역지구제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지역지구제. 대표적인 이용 규제다.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이용 규제. 지역지구제. 이용 규제. 간접 개입에서는 부담금 조심하고요. 부담금. 부담금. 그 외에 이용 규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각종 인허가 제도. 허락받고 해라 이거죠. 인허가 제도 대표적인 이용 규제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심심하면 나옵니다. 거의 거기도 보니까 우리 교재도 보니까 파란색으로 막 적어놨죠. 거의 매년 나오고 있어요. 중요해요. 자,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 거기 토지은행제도라고 나와요. 토지은행제도 일단 직접 개입입니다. 아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법 중에 아까 토지은행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비축제도라고도 그래. 토지비축제도. 그럼 토지은행 토지비축제도가 뭘까 생각해 볼게요. 이거 책을 읽기 전에. 자, 토지비축이라는 게 뭡니까? 토지를 지금 쓰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쓰려고. 그렇죠. 자, 정부가 토지가 필요해요. 정부도 토지가 필요하죠. 정부가 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임대주택을 지어주려고 그래도 땅이 있어야 될 거고. 맞습니까? 그럼 정부가 그런 국가 사업을 하려면 토지가 필요한데, 정부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토지은행 제도란 말이에요. 미리 사두는 거야. 미리. 나중에 쓸 거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사두겠다는 거야. 쌀 때. 막상 개발할 때 돼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값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저렴할 때 사뒀다가 나중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토지 비축 제도예요. 그리고 정부가 사니까 직접 개입이지. 정부가 사들이잖아요.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이는 미래의 공공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미개발 토지를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했다가 비축해 두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 수도 있고요. 사업 개발하겠다는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정부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밑에 줄에 출첵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현재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우리는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한다고요? 그렇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실시하고 있다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특별 계정으로 관리한다. 특별 계정. 이 특별 계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친구분이 외국에 나가면서 돈을 맡겨놓고 갔어요. 한 1억을 주면서 이 돈 네가 좀 관리 좀 해줘. 네가 이 돈을 가지고 좀 수익을 내줘 하고 맡겨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부를 2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우리 집안 살림 가계부, 원래 가계부. 그 친구가 맡긴 돈은 별도로 가계부를 하나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계정, 고유계정 이렇게 불러요.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래 자체적인 장부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원래 사업, 그걸 고유계정이라 그래. 그럼 이거와 별도로 하는 걸 특별계정 또는 별도계정 이렇게 불러요. 그럼 만약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 토지비축제도를 고유계정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렸다. 고유계정이 아니라고요. 고유계정이 아닙니다. 별도계정으로, 특별계정으로 관리합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은행 제도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그 중에서 기억 있죠? 기억 보이세요? 네. 기억 일단 별표합니다. 토지은행 제도의 대표적인 장점, 기억하셔야 돼요. 자,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사들이는 거라 그랬죠? 네. 강제로 못 사들입니다. 강제로 못 사요. 강제로 못 산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가 전제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가 전제됨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말은 사유권 침해가 크다 작다? 사유권 침해가 작다. 수용과의 차이점이에요. 수용은 강제로 매입하는 거거든. 수용은. 그럼 토지은행은 강제로 매입하는 수용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기억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당연하지. 미리 사놨으니까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겠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미리 사놨으니까. 자, 그 다음 디귿인데요. 그것도 하나 좀 기억해 두세요.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다. 자, 앞으로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정부가 매각을 할 수 있으면, 정부가 매각을 하는 입장이 되면 이게 가능해요. 정부가 매각의 입장에 서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가 지금 사놨다가 나중에 팔 수 있거든요. 정부가 팔 수 있죠. 이때 팔 때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매각하는 입장에 서면 개발 이익 환수가 가능하다. 정부가 매각하지 못하면 개발 이익 환수가 어려워요. 오케이? 네. 네, 나중에 또 제가 또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이 있더라 하고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단점 봅니다. 단점. 자, 토지은행은 지금 사용할 게 아닌데도 미리 사두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크잖아요. 재정적 부담이 크다. 미리 사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쓸 게 아니고 나중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지. 관리 문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디귿 별표 하나 합니다. 토지은행의 대표적인 단점이에요. 자, 정부가 어떤 지역에 토지를 막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럼 주변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땅값이 올라가고 투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귿에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시면 용어 정리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네, 그 공영개발, 직접 개입이라고 그랬고요. 환지 방식도 마찬가지 직접 개입이고, 토지 선매 직접 개입, 공공임대 보유 다 직접 개입이야. 요건 제가 나중에 3월달쯤에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한 바퀴 돌고 3월달에 설명드리겠다. 아셔야 돼요. 요거 아셔야 돼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236페이지예요.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네, 재작년 나왔던 문제입니다.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르세요 되어 있죠. 네. 자, 거기 보시면 토지 초과 이득세, 줄여서 토초세라고 부르죠. 택지 소유 상한제, 이 두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아요.
거기 보니까 니은, 니을에 나와 있죠. 이 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습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 제도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제도인지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합격하고 공부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예전에 하다가 다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다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이제 우리나라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때문에 제가 봤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좀 쪽에다가 치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외부 효과 시장 실패 원인이었죠. 외부 효과 시장 실패 원인이었어요. 자, 외부 효과에서는 먼저 외부 효과의 뜻을 일단 알아야 돼요. 외부 효과의 뜻. 자, 우리 교재 한번 봅니다. 거기 외부 효과의 의의 이렇게 돼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인데요. 외부 효과란 생산 소비 동그라미 하고요. 생산 소비 과정에서 다른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줄칩니다. 의도하지 않게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으므로 줄치세요. 그런 말들이 중요해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게 괄호합니다. 대가를 받지도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이건 괄호. 이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부 효과란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나 물건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제3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줄 때도 있고 손해를 주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에요. 나중에 하겠지만 이익을 줄 때를 정외부 효과, 손해를 주는 경우를 부외부 효과라 그래요. 이익도 주고 손해도 줘.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줬는데 그 사람한테 대가를 못 받아.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한테 보상금을 안 줘. 대가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요? 외부 효과. 이때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을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외부 효과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 그래요. 여기서 외부 효과의 외부라는 거는 시장 밖이란 뜻이에요. 시장 밖. 됐습니까? 근데 주로 이게 주변 환경과 관계 있더라는 겁니다. 주변 환경과. 그래서 외부 효과의 뜻 봤는데 이 외부 효과는 종류가 조금 전에 외부 효과는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물건을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그랬죠.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제3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정의 외부 효과. 네. 다른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부의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도 그래요. 부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그럽니다. 외부 효과에서 중요한 말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 말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장기구를 통하여 그러면 틀려. 이 말이 나오는지를 항상 조심해야 돼.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자, 소비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제가 전에 생산 과정에서 정외부 효과는 11월 10일 예를 한번 들어드렸지만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때 제가 양봉업자하고 화원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죠? 네. 자, 도로를 두고 한쪽은 꿀 만드는 사람이에요. 양봉업자. 자, 이쪽에는 큰 화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화원. 그러면 여기 양봉업자의 벌들이 화원에 날아가가지고 꿀을 좀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럼 양봉업자는 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원 사장님한테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화원하는 사람한테 아무런 대가를 주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해부효과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부해부효과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공해예요. 공해. 옆에 있는 공장에서 막 이렇게 나쁜 매연을 막 뿜어낸단 말입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인간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근데 공장에서 아무런 배상을 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부해부효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부해부효과야. 그럼 소비 과정에서 정해부효과. 제가 전에 기부 같은 거 말씀드렸거든요. 기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기부를 해요. 돈을 소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보니까 기분이 좋아. 다른 사람 기부를 하니까. 근데 그 기부하는 사람한테 아무런 대가가 없어. 정해부효과예요. 흡연 같은 거, 흡연.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고 있어요. 옆에 사람은 피해를 주지만 그 사람한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사례까지 굳이 모르셔도 돼요. 의미를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정해부효과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데 난 아무런 대가가 없어, 나한테. 만들고 싶어, 안 만들고 싶어? 안 만들고 싶거든요.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해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안 만들어요. 과소 생산합니다. 대가를 못 받으니까, 그죠? 안 해. 대가를 못 받으니까 안 해. 얘는 피해를 주잖아요. 피해를 주는데도 보상을 안 해줘도 되죠. 더 해. 더 해버리는 거야. 과대 생산합니다.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갔는데 옆에서 막 떠들어. 부해부효과야, 일종 이것도. 근데 이 사람이 아무런 제재를 안 해요. 조용해지든가요? 목소리가 더 커지든가요? 더 커지죠? 과대하네요, 과대. 아시겠죠? 자, 정해부효과는 좋은 일을 하는데도 대가가 안 오니까 과소. 부해부효과는 나쁜 일을 하는데도 제재가 없으니까 과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소 소비합니다. 과대 소비합니다. 그래서 정은 과소, 부는 과대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과소 생산이니 과대 생산이니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저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우리는 시험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되겠죠. 시험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과소 생산은 이런 뜻입니다. 최적 생산량이 있고 시장에서 실제로 만드는 시장 생산량. 어떤 게 더 크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더 적게 만든다는 뜻이거든. 이 뜻이야. 그 시험에서 이렇게 표현해. 정해부효과가 발생하면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 생산량이 더 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과대 생산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반대로 표현하겠지. 반대로 표현하겠죠. 그럼 과소 소비는 뭡니까? 최적 소비량이 있고 시장에서 실제 소비량이 있어. 실제 소비량이 더 작더라는 거예요. 그럼 과대 소비는요,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 소비량이 더 크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럼 한 김에 또 계속 해버릴게요. 자, 또 정해부효과를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어. 표현하는 방법이. 자, 우리가 비용은요, 사회적 비용이 있고 사적 비용이 있어요. 이익은요, 이익 또는 편익,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이 있고 사적 편익이 있어요.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이 둘이 다 같을 때, 이 같아지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같을 때가. 균형을 이룰 때 사회적으로,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 같으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같지 않고 지금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하는 거라고요. 같아야 돼. 전부 다 쫙. 그럼 여기는 제가 비용이라고 해놨고, 여기는 편익이라고 했죠. 왜입니까? 얘들은 생산과 관계 있으니까 비용이고, 얘는 소비와 관계 있으니까 편익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답을 가르쳐 드리기 전에 생산 과정에서 정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클까, 사적 비용이 클까, 이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외부 효과는 사회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회적으로 좋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좋다는 거는 사회적 비용이 큰 겁니까? 사회적 비용이 작은 겁니까? 사회적 비용이 작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비용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도 돼. 정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한다면서요. 왜? 내 비용이 많이 들어가. 사적 비용이 크니까 적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둘 중에 아무렇게나 생각하세요. 정외부 효과 사회적으로 좋은 거야.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작아. 사회적 비용이 작아. 정외부 효과는 작게 만들어. 왜? 사적 비용이 크니까 작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똑같은 말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사회적 비용이 더 큽니다. 자, 이제 편익입니다. 정외부 효과는 사회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그럼 사회적 편익이 크지. 부외부 효과는 사회적으로는 안 좋지만 개인의 이익이 크거든.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버려. 많이 써. 개인이 좋으니까 많이 만들고 많이 써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요. 시험에 잘 내지는 않는데 이게 나오면 난이도가 좀 있어요. 알아두세요. 자, 이제 외부 효과가 발생하니까 과소, 과대의 문제가 생기죠. 제가 아까 과소, 과대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시장 실패라 그랬거든. 이제 시장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지. 그 다음이 정부의 개입 수단입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이 실패하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정부가 개입할 때 정외부 효과는 사회적으로 이익을 주는데도 대가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정부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제재를 가해야 돼. 이렇게 격려해주고 보조를 해줘야 돼. 격려 보조해줘야 되죠. 조장을 해줘야 돼요. 조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지금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구나. 네가 그래서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만드는구나. 내가 돈을 좀 줄게. 보조금을 줍니다. 세금을 깎아줘요. 너는 지금 나쁜 짓을 하는데도 네가 지금 아무런 제재가 없구나. 제재를 하죠. 과태료,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 전부 다 무슨 개입입니까? 무슨 이 아까 금방 기획하라고 그랬는데 다 나오는데 간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죠.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하죠. 간접 개입이잖아요. 아까 제가 세금, 부담금, 간접 개입이라 그랬잖아. 15분 지났다. 15분 150분도 아니고 간접 개입 기획하라고 그랬는데. 자, 소비에 있어가지고 정외부 효과.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지만 아무런 대가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보조금, 세금을 감면해줘요. 여기는요, 과태료 또는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정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정부는 조장을 해줘야 돼.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규제를 해야 돼.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돼. 맞아요?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정부가 개입했어.
그럼 이제 개입 결과가 나오겠지. 개입 결과. 자, 정외부 효과는 적게 만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제 보조금과 세금을 주니까 어떻게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맞아요? 더 많이 만들죠. 부의부 효과는 과대 생산하고 있었잖아요. 그 정부가 과태료하고 부담금을 부과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래요? 그렇지. 자, 여기입니다. 이제 소비입니다. 그전에는 정외부 효과 때는 과소 소비했는데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세금 감면하니까 더 많이 쓰겠죠? 그럼 이게 뭐라고 써야 될까? 뭐가 증가야? 수요. 그렇지. 수요야. 수요가 증가해. 얘는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이 네 개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요걸 꼭 기억하세요. 생산에 있어가지고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생산에 있어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죠. 자, 시멘트 공장에서 공해를 막 내뿜어. 부의부 효과죠. 그 정부가 시멘트 공장에 과태료나 부담금을 부과했단 말이야. 규제했어. 그러면 시멘트 공급이 어떻게 돼? 감소하거든요. 공급이 감소해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릅니다. 생산에 있어서 부의부 효과를 규제하면 그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고 그 결과 그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 보시면 238페이지에 외부 효과의 종류해가지고 표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거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추가로 또 혹시나 이 정외부 효과를 핀피 현상이라 그래요. 핀피. 부외부 효과를 님비라고 그럽니다. 이번에 우리 거기 뭐 폐렴, 뭐 코로나인지 우한 폐렴인지 코로나 현상 그 뭐 바이러스가 처음에 천안에 온다고 그랬죠. 네. 그 난리 났었지. 네. 그리고 또 뭐 저 어디 지금 어디가 있노? 아산입니까? 아산 주민들 뭐 경운기로 막고 지금 뭐 꽃갱이 들고 지키고 막 이랬잖아. 그죠? 다 님비 현상이에요. 그런 걸 님비 현상이라 그래요.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 막는 거예요. 바나나 현상이라고도 그럽니다. 어떡하니 그 사람들 뭐라 할 수도 없고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게 들어오면. 그죠? 싫어하겠죠. 네. 됐습니까? 네. 자, 아까 제가 뭐 이건 참고로 아세요. 이 외부 효과라는 거는 시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 그래요. 자, 우리 동네 옆에 아파트 건설 현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막 소음, 먼지 이런 게 막 날라와. 그럼 내가 겪고 있는 게 뭐예요? 부의 외부 효과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건설회사에서 나한테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줘. 이게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보상을 해줬어요. 보상을 해주면 집집마다 300만 원씩 보상을 해줬다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간 거와 똑같거든. 그럼 분양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보상을 받아버리면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외부 효과가 아닌 거야. 시장 가격이 반영이 돼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외부 효과라고. 돈 안 받으니까 외부 효과야. 근데 보세요. 이제 아까 여기서 생산에서 부외부 효과를 규제해버리니까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르죠. 이 말은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거를 이렇게도 불러요. 외부 효과의 내부화. 말이 좀 어렵다.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도 부릅니다.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해버리면 그전에는 대가가 지불이 안 됐는데
대가를 내게 되기 때문에 시장기구에 반영이 돼요. 이런 용어들이 혹시 문제집 풀 때 나오면 아, 그런 뜻이구나 아시면 좋겠어요. 머리 아프면 안 몰라도 돼. 제가 적어드린 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예요. 자, 거기 보면 외부 효과의 해결책 나와 있죠. 네, 외부 효과의 해결책 되어 있는데 거기 1번에 보시면 사적인 해결 방안 되어 있습니까? 네. 사적이라는 건 정부를 얘기합니까? 시장을 얘기합니까? 시장이거든. 아, 외부 효과는 사적으로 시장기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이거는 지금 정부가 개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효과 해결 방법은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지만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기구 스스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줄 하나 쳐놓으세요. 만약에 시험에 외부 효과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만 해결된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코드 정리, 협상, 합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깁니다. 거기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3번 240페이지에 그 3번 문제. 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외부 효과란, 이게 의미를 잘 물어보거든. 뜻이 외부 효과란, 그러니까 외부 효과란 이런 말이 딱 나오잖아. 읽기 전에 시장기구를 통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지 대가를 준다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를 조심해야 돼.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다. 제대로 적어놨죠? 이런 말들 신경 써서 읽어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대가를 받는다 그래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틀렸단 말이에요. 맞죠? 일단 정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답을 너무 쉽게 주고 있습니다. 2번이 틀렸죠? 2번이 답이에요. 네. 3번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랐대요. 주변 아파트 쇼핑몰 때문에 무슨 외부 효과입니까? 정외부 효과입니다. 정외부 효과. 4번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맞아요. 부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진다고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니까 더 커집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제가 조금 이따 해야 돼요. 지역지구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번 별로 어렵지 않죠? 별로 안 어려워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이제 240페이지 지역지구제인데요. 이 지역지구제는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